자, 이번에는 이제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자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는 일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주기가 공전 주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1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년에 의해서 나타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서 연주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지구의 공전은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한 바퀴 도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60도를 회전을 하는데, 방향은 자전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서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운동을 공전이라고 하는데, 공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동일해요. 자전 방향하고요. 그리고 공전 속도는 360도를 1년 365일 동안에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하루에 약 1도 정도로 회전을 해주게 돼요. 1도보다는 약간 안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태양의 연주운동. 그러니까 연주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좀 어려울 거고, 이걸 보면은 뭘 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 여름이 되면은 해가 길죠. 낮의 길이가 길고, 그 다음에 겨울이 되면은 낮의 길이가 짧고 밤이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으로 갈 때는 해가 길어졌다 이렇게 느끼고, 겨울로 가면은 해가 짧아져서 금방 해가 진다 느끼는데, 그런 게 바로 연주 운동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달라져요. 계절별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변하게 되는 게 바로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계절별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바뀌냐 하면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자 이렇게 서에서 동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태양을 바라보는 이쪽은 낮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태양을 바라보는 이쪽은 낮,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낮, 이쪽이 낮이에요. 그러면 밤은 반대편이 될 거란 말이에요.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이 바로 밤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는 이쪽이 밤이 되니까 밤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가 이쪽, 오른쪽에 해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이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의 위치가 바뀌니까 그 밤이 됐었을 때 볼 수 있는 방향이 어떻게 돼요? 계속 달라지게 되는 거죠. 만약 여기 있으면은 그날 밤에는 어디가 보여요? 이쪽 하늘에 있는 별자리가 보였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을 때는 이쪽 방향에 있는 별자리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계절별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는 이유는 결국에는 지구의 공전으로, 지구가 공전해서 지구의 위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좀 이해가 되죠. 왜 계절별로 별자리가 바뀌게 되는가. 그리고 지금 보면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렇게 약간 오른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기울어진 쪽 있잖아요.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진 여기가 바로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여름이에요. 대신에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전축이 태양을 향해서 기울어지면 언제? 겨울, 여름. 그 다음에 태양을 이렇게 등지고 기울어져 있으면 여기가 겨울. 그러니까 순서대로 여기가 봄, 여기가 가을. 이런 식으로 계절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봄에 보이는 별자리, 여름에 보이는 별자리, 가을에 보이는 별자리, 겨울에 보이는 별자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르게 관측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태양의 연주 운동 보면 태양도 위치가 자꾸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관측을 하는 거는 관측자 기준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관측을 한단 말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고, 그러면 밤하늘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천체들이 이동하는 이동 경로를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가상의 공간을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구라고 했죠. 그러니까 천구상에서도 태양이 이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천구는 지구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천구상에서도 이동을 해주는데요. 태양의 천구상에
이동하는 길이 있어요. 태양의 천구상의 이동 길을 뭐라고 하냐면 복숭아 이름 같은데 황도라고 얘기를 해줘요. 왜 황도라면은 태양이 노란색 별이라서 황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천구상에서 태양이 이동하는 길이 황도고 그 길을 따라서 태양이 1년 동안에 이동을 하게 되는데 태양이 별 자리를 배경으로 그러니까 태양은 저기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보다는 훨씬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데 대략 8분 정도 걸리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만 광년, 그다음에는 뭐 몇백 광년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별은 거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별들을 배경으로 봤었을 때 그 태양이 배경 별자리를 이동을 해서 1년 후 다시 처음 위치로 되돌아오는 운동을 바로 우리가 연주 운동이라고 합니다. 1년을 주기로 해서 하는 운동이라서 바로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요. 지구의 공전으로 1년 동안에 나타나는 태양의 실제 운동이 아니라 겉보기 운동에 해당이 됩니다. 연주 운동 방향은 그런데 서에서 동이에요. 아까 천체의 일주 운동 방향, 별의 일주 운동 방향은 지구 자전 방향하고 반대였잖아요. 그런데 이 연주 운동 방향은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많이 헷갈립니다. 일주 운동 방향은 자전 방향하고 반대인 동에서 서로 나타나지만 연주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게 돼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한번 옆에서 그림으로 살펴보면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어요.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지구의 공전 궤도에 해당이 돼요. 그럼 지구가 1번 위치인 여기 있었을 때 태양은 우리가 하늘에서 봤을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가 공전을 해서 2번 위치로 오면은 하늘에 여기 있는 것처럼 관찰이 돼요. 만약에 여기서 3번으로 오면 쭉 직선을 밤하늘에 맺힌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4번으로 온다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태양이 지금 이동을 해가고 있는 이 길이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천구상에서 태양의 이동길인 황도에 해당이 되는데 실제로 황도는 지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을 했기 때문에 태양이 그 길의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는 지구의 공전 궤도하고 같아요.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 길에 정확하게 반대편에서 태양이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궤도랑 같고 지금 방향을 보면은 이렇게 회전했죠. 그럼 이게 회전 방향하고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죠. 반대편에서 이렇게 직선상의 맞은편으로 보이는 것처럼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의 공전 방향도 서에서 동의되는 거고 이 태양의 이동 방향도 뭐가 되는 겁니까? 서에서 동의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별자리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구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서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이나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이나 어떻게 된다? 전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관측이 됩니다. 알겠죠?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 그리고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은 어떻다? 전부 다 동일합니다. 선생님 방금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쪽 방향으로 지구의 공전 방향하고 같고 당연히 공전에 의해서 나타나니까 연주 운동의 속도도 하루에 약 1도씩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게 바로 태양의 연주 운동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태양과 별자리 위치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별이 훨씬 더 멀리 있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자리를 관측을 해주는 거예요. 별자리 사이를 태양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서 별의 운동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태양을 고정시켜 놓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안 움직인다라고 고정을 해놔 버리면 어떻게 돼요? 별은 거꾸로
예,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태양이 우리가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서에서 동으로 가지만 태양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고정을 시켜놔 버리면 별자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 동에서 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라서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에 서쪽 하늘을 보면 결국에는 별의 지는 하늘이란 말이에요. 동쪽 하늘은 별이 뜨는 하늘인데 별이 뜨는 하늘을 보게 돼버리면은 해도 같이 떠버리기 때문에 별을 볼 수가 없어서 해가 진 직후 서쪽 하늘을 보는 거예요. 자, 8월 15일에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로는 태양이 가고 있는 건데 태양을 고정시켜 놔 버리면 자, 사자자리 위치가 어떻게 돼요? 점점 아래로 내려오는 것, 즉 서쪽으로 점점 내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거예요. 실제로는 태양이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태양을 고정시켜 놓으면 별자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태양을 기준으로 할 때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예, 별의 연주 운동. 그러니까 태양이 실제로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만 태양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하고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별의 연주 운동 방향은 동에서 서다. 별의 일주 운동 방향도 어디에서 어디예요? 동에서 서였죠.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예, 서에서 동으로 가게 됩니다. 예,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서에서 동이에요. 서로 반대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별자리를 보면 동에서 서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별자리를 고정시켜 놓고 태양의 이동을 보면 예,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처럼 서로 반대로 관측이 돼요. 근데 실제로 이동하는 거는 뭐예요? 아무도 이동을 안 해요. 예, 지구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무슨 운동이다? 예, 겉보기 운동이에요. 겉보기 운동.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제일 많이 헷갈리는 계절별 별자리 변화 한번 봅시다. 자,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해서 태양이 보이는 위치가 계속해서 달라지고 이건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게 태양의 연주 운동이죠. 예. 예. 이게 연주 운동이고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 자리는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 이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설명을 했죠. 왜? 지구 위치가 계속 달라지니까 예, 밤이 됐었을 때 보이는 방향이 다 바뀌잖아요. 예,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건데 자, 황도 12궁이에요. 황도 12궁. 자, 황도를 따라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탄생 별자리 있잖아요. 예, 그거가 바로 뭐 개자리, 사자자리, 전갈자리 해서 처녀자리, 뭐 쌍둥이자리 하는 게 바로 이 황도 12궁에 해당하는 별자리예요.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면서 자, 태양이 지나가는 길인 황도에 있는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표시된 계절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이 1월이에요. 지금이 1월이면 태양은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1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태양이 1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으려면은 지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죠.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이 1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어야 되니까 지구는 정확하게 어디 있어요? 반대편인 7월에 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만약에 태양이 4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태양이 4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으려면은 지구는 이 반대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월을 지나고 있는 겁니까? 예, 10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지구가 실제로 지나는 별자리는 정확하게 몇 개월 차이? 6개월 차이가 나게 돼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예,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는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반대편에 있는 거가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5월이니까 태양이 5월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태양이 5월 별자리를 지나고 있으면은 지구는 몇 월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11월 별자리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는 정확하게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6개월 차이가 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 남쪽 하늘에,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는 태양 반대쪽, 즉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가 보여요. 왜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가 보이냐? 자, 지금 5월이죠. 태양이 양자리 쪽에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구는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11월인 천칭자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날 밤에 보려면 태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태양 반대편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 밤에는 지구가 반대편을 뒤돌아야 되는 거니까 11월 별자리가 보여요. 만약에 태양이 9월인 사자자리를 지나가고 있으면 지구는 반대편인 3월인 물병자리 쪽에 있을 거고, 그날 밤에 태양을 등지고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보인다? 예, 물병자리가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의 탄생 별자리는 그 달의 밤에 볼 수가 없죠. 6개월 뒤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별자리를 태양이 지나고 있으면 지구는 6월 별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날 밤하늘에 보이는 별자리는 9월 별자리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와 지구가 지나가는 별자리는 6개월 차이가 나고, 따라서 지구가 그날 밤에 볼 수 있는 별자리도 태양이 지나고 있는 별자리에 정확하게 반대편인 6개월 차이가 나는 황도 12궁에 해당하는 별자리를 관측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지구가 정확하게 반대편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에 반대 별자리가 그날 밤 남쪽 하늘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거 매번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개념 쏙쏙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 자, 지구 공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이 OXX5예요. 자,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15도가 아니라 약 1도씩 이동을 하고요. 별의 일주 운동이 아니라 연주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입니다. 다음 6번. 다음은 태양이 겉보기 운동에 대한 설명이에요. 별자리를 기준으로 할 때 하루에 약 1도씩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서에서 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요. 이것을 태양의 연주 운동이라고 하고, 지구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직후 관측한 서쪽 하늘에서 보면은 점점 별자리가 서쪽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점점 고도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보이는 게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얘가 3번,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면 되니까 가장 먼저 관측한 거는 가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 황도 12궁. 자, 우리나라에서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가 궁수자리일 때, 그러면은 궁수자리에 있으면은 지구가 A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태양은 궁수자리에 정확하게 어디 있어야 돼요? 반대편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지나고 있어야 됩니까? 계자리인 C를 지나고 있어요. 지구의 위치는 궁수자리가 보이려면 A가 맞는 거죠. 태양은 반대편에 있는 어디 있어야 돼요? C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구의 위치는 A고, 지구의 위치가 D에 있었을 때, 지구의 위치가 D인 처녀자리를 지나고 있으면 태양은 어디 있어요? 반대편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대편 6개월 뒤인 B 자리인 무슨 자리를 지나고 있어야 됩니까? 물고기 자리를 지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 보이는 별자리는 지구가 지나는 별자리. 그러면 태양은 거기에 6개월 뒤인 반대편 별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탐구 A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북쪽 하늘을 관찰을 한 별의 일주 운동에 대한 문제죠. 자, 탐구 A에 대한 설명으로, 자, 답은 이게 55XX예요. 자, 북두 칠성을 이루는 별은 시계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반대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일주 운동을 한다. 북두 칠성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1년이 아니죠. 이거는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거니까 24시간, 하루죠, 하루.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북두칠성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 실험에서 북두칠성은 1시간 동안에 회전을 한 거는 몇 도입니까? 지구 자전 속도와 같은 15도를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실험과 같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두칠성이 보이는 위치가 달라지는 까닭은 바로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그림은 어느 날 새벽 5시에 관측한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모습이에요. 자, 얘가 지금 서쪽 하늘에 있죠. 서쪽 하늘에서는 반시계 방향에서는 고도가 낮아져야 되는 거고, 동쪽 하늘에서는 이렇게 올라와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5시에서 3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몇 도가 1시간당 15도니까 45도가 더 낮아지는 나의 위치에 와 있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북쪽 하늘을 보았을 때 북극성 주변의 별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하루에 15도씩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번. 그림은 어느 날 북쪽 하늘을 2시간 간격으로 찍은 것을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북쪽인데 북극성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북두칠성이 오른쪽에 가 있죠. 그럼 고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 순서대로 치면은 나, 가, 그 다음에는 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는 겉보기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북두칠성의 고도가 점점 높아져야 되죠. 점점 높게 관측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순서가 나가 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구 공전으로 나타나는 별자리에 대한 별의 연주 운동 내용이에요. 자, 탐구 B에 대한 설명으로 자, 옳은 거, 옳지 않은 것은 XO, XO예요. 소형 카메라는 전등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밖을 봐야 되잖아요. 별을 봐야 되는 거니까 원형 돌림판 밖을 보게 위치를 해줘야 될 거고요. 자, 이 실험에서 전등은 지구가 아니겠죠. 당연히 뭐였겠어요? 태양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다음에 2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원형 돌림판 위에 전등과 소형 카메라를 붙인 스타이로폼 공을 설치를 하고 돌림판 밖에 별자리 그림 4개를 세운 후에 원형 돌림판을 시계 방향으로 돌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뭐예요?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 그 다음 얘는 지구에서 보이는 별자리.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편 6개월 차이가 난다 라고 했잖아요. 이 실험에서 스타이로폼 공이 나의 위치에 있었을 때 나의 위치하면은 당연히 여기 있는 얘가 보이겠죠. 누가 보입니까? 쌍둥이 자리가 보여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태양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궁수 자리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전등이 가운데 있고 스타이로폼 공이 놓여진 원형 돌림판을 회전시키는 것은 지구의 어떤 운동을 나타내는가? 이거는 공전이죠, 공전. 공전을 나타내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은 지구의 위치에 따라 한밤중 남쪽 하늘에서 관측되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되는 까닭은 결국엔 얘도 마찬가지죠. 지구가 공전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태양의 위치에 따른 별자리와 지구의 공전 궤도를 나타냈대요. 지구가 A의 위치에 있었을 때, 그러면은 지구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는 밤에는 당연히 누가 보입니까? 물고기 자리가 보여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계절에 절대 볼 수 없는 별자리는 태양이 있는 별자리는 볼 수가
없죠. 그쵸? 따라서 처녀 자리가 절대 볼 수 없는 별자리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돌아가면 자전을 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반쯤 가려지면은 쌍둥이 자리도 약간은 보일 거예요. 근데 처녀 자리는 태양 뒤편에 있으니까 태양이 가려서 낮이니까 별이 보이지가 않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그림과 같이 설치를 하고 태양의 위치에 따른 별자리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을 했어요. 쌍둥이 자리는 보이고 궁수 자리는 볼 수 없는 관측자의 위치는 어디예요? 여기죠. 요 앞이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바라보면은 바로 뭐가 돼요? 쌍둥이 자리는 보이고 여기가 태양이니까 태양하고 같은 쪽에 있는 궁수 자리는 볼 수가 없으니까 바로 다의 위치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잠깐 해서 별의 일주운동 모습에서 요 밑에 위도별 별자리의 일주운동을 관측을 한 거 보면은 자, 이게 별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는 누구예요? 예, 일단 2번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가니까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또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가는 게 있나, 여기서?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가는 거는 없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는 어디냐면 이게 바로 적도예요. 이게 북극성의 위치가 바로 여기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공전을 해야, 회전을 해야 되잖아요. 동에서 떠서 서로 가는 방향으로. 그리고 북극성은 어느 쪽 하늘에 있어야 됩니까? 북쪽 하늘에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요게 우리나라와 같은 중위도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별의 일주운동은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어디냐면은 북극이에요. 북극. 관측자의 머리 위가 바로 이렇게 북극성이 있고, 북극성에서 동에서 서쪽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회전하는 형태로 보이게 되는 요건 북극입니다. 그래서 위도별 관측이 되는 모양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황도12궁 문제에서 유제 문제 한번 같이 봅시다. 위 그림에서 태양이 처녀 자리를 지날 때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태양이 처녀 자리를 지나고 있어요. 그럼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가 10월 별자리예요. 그럼 지구는 정확하게 6개월 뒤인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물고기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처녀 자리를 지날 때 한밤중에 보이는 별자리는 무슨 자리다? 물고기 자리다. 위 그림에서 4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그럼 4월 한밤중에는 그냥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그 별자리예요. 결국에는. 알겠어요? 아니다. 4월 한밤중이지. 자, 여러분들 요거 봅시다. 자, 4월 자, 위 그림에서 4월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 자, 4월이라고 했잖아요. 4월은 뭐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태양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4월. 6월에는 6월 자리를 태양이 지나고요. 10월에는 10월 자리를 태양이 지나요. 그러니까 4월이면은 태양이 어디를 지나고 있는 거예요? 물고기 자리를 지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날 지구는 어디 있습니까? 반대편이 처녀 자리 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날 밤에 보이는 별자리는 누구다? 바로 처녀 자리다. 몇 월에 보이는 별자리 하면은 그 몇 월은 태양이 지나가는 별자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음에 3, 4번 그림은 황도 12궁을 나타냈어요. 지구가 A에 있어요. 그러면 지구가 A에 있으면은 그 A의 반대편에 있는 A에 있는 별자리가 보이게 되겠죠. 따라서 A에서 보이는 별자리 뭐예요? 한밤중에 그러니까 태양을 등져야 되는 거니까 바로 누가 보이게 됐어요? 천칭 자리가 보이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가 B에 있었을 때 지구는 B가 지금 4자 자리를 지나고 있는데 태양의 위치란 거는 태양은 어떻게 돼요? 반대편이니까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물병 자리를 지나고 있어야 되겠죠. 물병 자리. D를 지나고 있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신 쑥쑥 한번 같이 답을 맞춰 봅시다. 자, 1번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지구의 자전으로 해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낮과 밤이 반복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 이거는 공전에 해당이 되고요. 별들이 북극성을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서 도는 것도 지구 자전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는 별의 연주 운동에 해당이 되니까 기역, 니은, 리을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어느 날 밤하늘에서 본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나타낸 건데요. 지금 보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자, 서쪽 하늘에 있으니까 얘가 반시계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고도가 낮아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 A로 갔을 텐데 60도면 1시간당 15도를 움직이게 되니까 약 4시간을 이동을 한 거고, 따라서 여기에 있었을 때가 몇 시였대요? 새벽 5시였대요. 그럼 새벽 5시였으면 여기에서 4시간이 지난 게 새벽 5시니까 여기 있었을 때는 새벽 1시여야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따라서 새벽 1시. 네. 그 다음에 4번. 오른쪽 그림은 서울에서 북쪽 하늘을 향해 사진기를 2시간 동안 노출시켰어요. 2시간이면 대략 이 세타 값은 몇 도? 30도에 해당이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 그 다음에 6번. 우리나라의 남쪽 하늘에서 본 별의 일주운동. 남쪽 하늘에서는 일주운동할 때 별의 고도가 가장 높아야 돼요. 그래서 지평선하고 나란하게 가는 모양처럼 관측이 돼야 되니까 1번이죠. 요게 동쪽 하늘. 그다음에 지고 있는 게 서쪽 하늘. 동남서예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야 돼요. 왼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얘가 북쪽 하늘에서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7번은 5번이고, 8번은 4번. 그 다음에 9번은 지구의 공전과 공전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구의 공전 주기는 하루 아니죠. 1년이죠. 태양을 중심으로 하루에 15도씩 회전하는 건 자전이고요. 지구 공전으로 바로 계절마다 보이는 별자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은 몇 번? 4번이죠. 공전 방향 서에서 동.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이랑 공전 방향은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5번. 그 다음에 12번은 몇 번? 1번이죠. 자, 태양은 천칭 자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별자리가 태양을 기준으로 했었을 때 동에서 서. 그러면은 별자리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예요? 서에서 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요거 중요해요. 자, 별자리 기준. 태양은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이에요. 그 다음에 태양을 기준으로 해서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준을 뭘로 삼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어차피 공전은 지구가 하는 거지만 별자리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태양은 서에서 동, 그 다음에 태양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별자리는 동에서 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잡았는지 잘 확인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2번이고, 그 다음에 14번은 5번이고, 그 다음에 15번 한번 봅시다. 지구가 A에 위치할 때, 지금 지구가 A에 위치한다는 소리는 물고기 자리를 지나고 있으니까 지구에서는 그날 밤에 누가 보여야 돼요? 지구,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는 당연히 물고기 자리여야 할 거고, 태양이 지나는 별자리는 반대편이죠. 그러니까 어디를 지나고 있어요? 처녀 자리를 지나고 있겠죠. 그쵸?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6번 서술형 한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에서 관측한 북두칠성의 일주운동의 모습인데 반시계 방향으로 보여야 돼요. 자, 북두칠성이 기역에서 니은까지 이동을 하는 데는 정확하게 몇 도 간 겁니까? 180도를 갔죠. 180도로 가려면 1시간에 몇 도 움직여야 되니까 15도씩 가야 되니까 15도씩 몇 시간을 가야 180도가 되겠느냐죠. 따라서 12시간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별이 일주운동하는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입니다. 별의 일주운동이 나타나는 까닭은 바로 지구의 공전이 아니라 자전이죠. 그죠? 지구의 자전 때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오른쪽 그림은 우리나라의 어느 방향의 하늘을 촬영했어요. 가운데 동심원을 그리고 있는 거로 봐서는 북쪽 하늘을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는 바로 뭐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 지구의 자전으로 나타나게 되는 별의 일주운동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를 나타냈습니다. 한밤중에 남쪽 하늘에서 쌍둥이 자리가 가장 잘 보이는 계절. 그러면은 쌍둥이 자리가 잘 보이려면은 바로 지구가 바로 어디 있어야 돼요? 쌍둥이 자리 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겨울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자전축이 태양을 등지고 있어야 되는 쪽이 바로 겨울이죠. 관측되는 별자리가 1년 동안 달라지는 까닭은 바로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을 주기로. 그렇죠? 자, 실력 탄탄 한번 봅시다. 지구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전으로 낮과 밤의 변화가 생기는 거 맞고,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서에서 동으로 자전한다도 맞고, 천체 일주 운동은 지구 자전으로 나타나는 겉보기 운동이다. 이것도 맞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 공전한다 맞고, 지구의 공전은 하루에 약 15도가 아니라 1도죠. 1도 공전은. 그 다음에 2번. 오른쪽 그림은 별의 일주 운동이래요. 자, 북극성의 오른쪽 동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이니까 B에서 A로 가야 될 겁니다. 따라서 45도니까 1시간당 15도, 3시간. 남쪽이 아니라 북극성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 북쪽 하늘을 볼 거고요. 회전 방향은 B에서 A로 간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그린 가부터 다는 북두 칠성을 20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간격으로 관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북두 칠성의 고도가 점점 북극성을 중심으로 했었을 때 오른쪽 동쪽 하늘 쪽에 북두 칠성이 있으니까 점점 높아져야 되겠죠.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니까. 따라서 가가 맨 처음, 그 다음에는 다가 두 번째, 나가 세 번째에 해당이 되니까, 그 다음에 가가 20시, 그 다음에 다가 22시, 다가 24시에 해당이 되니까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서쪽 하늘을 관찰을 했어요. 그럼 별자리는 동에서 서로 움직여야 되니까 점점 낮아져야 되겠죠. 따라서 순서대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자, 같은 시각에 관측할 때 별자리는 하루에 1도씩 이동한다. 예,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사자자리는 점점 빨리 뜨고 빨리 지고 있다. 지금 보면은 같은 시각에 15일 간격으로 해가 진 서쪽 하늘, 해가 지는 같은 시각에 본 거예요. 같은 시각에 봤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더 빨리 지고 있죠. 빨리 지고 있다라는 소리는 어떻게 된다는 소리입니까? 더 빨리 떴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왜? 더 서쪽에 있을수록 더 많이 지고 있는 거니까 더 빨리 지고 있는 거죠. 같은 시간 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8월 16일에 사자자리는 자정의 남쪽 하늘에서 관측이 될 것이다. 이미 서쪽 하늘에 있다는 소리는 별이 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서쪽 하늘을 보고 있는 거는 지고 있는 별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천체는 선생님이
동에서 떠서 남으로 가서 서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서에서 이제 져버렸기 때문에 자정에는 볼 수가 없죠. 그렇죠? 아예 안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와 태양이 지나는 길에 위치한 별자리를 나타냈습니다. 자, 지구가 A에서 B까지 이렇게 궁수 자리에서 물병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면 관측한 태양의 위치 이동은 그러면 궁수 자리 반대편에 있어야 되니까 쌍둥이 자리에서 어디까지요? 사자 자리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겠지요. 그렇죠? 따라서 4번이 됩니다.